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로봇 관련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인사이트는 제가 2025년 연초부터 매주 한 번 이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 수렴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가격 밴드를 형성하고 변곡점이 나오면서 새로운 추세 전환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추세 전환점을 견인하고 있는 새로운 이슈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근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사실 연초부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정도 흔들리는 거 못 버티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종목 매도하는 투자자 개인밖에 없어요. 광기 초입 구간에 들어간 이 종목은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것은 구글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로봇 관련주들이 반짝 강세를 보였고, 장중에 사모펀드의 순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과 함께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앞두고 주요 기술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인사이트와 이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하이먼 민스키 그래프입니다. 이 하이먼 민스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과거 에코프로의 차트를 그대로 재현해둔 상태인데요. 하이먼 민스키 그래프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2000년대 이전부터 시장에 통용되어 왔던 역사가 깊은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이 하이먼 민스키 그래프를 재현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2023년에는 사람들의 광기가 집중이 되면서 에코프로가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올해 2025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로 이 하이먼 민스키 그래프를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동향을 본다면 이 베어 트랩은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변곡점이고요. 이 변곡점은 대다수의 투자자가 이제 주가 하락을 예상했는데 그 이후 투매가 나오면서 한 차례 조정을 받다가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이 베어 트랩 구간, 변곡점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 그때서야 투자자들은 확신을 갖고 이 종목에 대한 열정 단계부터 탐욕, 그리고 환상 단계까지 접어들게 됩니다. 광기 레벨을 본다면 지금이 바로 초입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도 실제로 환상 단계까지 가면서 150만원 주가를 형성한 이후에 현재는 공포와 투매, 좌절 구간을 거쳐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은 환상까지는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열정부터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서 탐욕 구간까지는 가져가야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하이먼 민스키 그래프를 보고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삼성전자의 콜옵션 소식과 함께 상승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볼 수 있는 이 구간은 1차적인 상승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베어 트랩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부진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로봇을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냐라는 말이 대다수 투자자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차례 외국인이 흔들어주니까 이 구간 이후 개인 투자자의 투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격 밴드를 형성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베어 트랩 변곡점 구간을 한 차례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추세에 돌입한 상황이고, 신고가 추세에 돌입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어 트랩 구간을 지나게 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 좋아,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상용화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의심 단계를 벗어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 2023년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 전기차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배터리 수요가, 이 배터리 캐파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에코프로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고, 에코프로가 광기 구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를 따라가는 형태로 대세 상승이 나왔죠. 실제로 국내 배터리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23년 상반기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주가의 상승에는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 추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게 될 것처럼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연일 상승하는 종목은 기대하면 안 돼요. 이렇게 특정 구간마다 변곡점을 만들고 또 상승 피로도를 소화하면서 움직여야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 베어트랩 구간이 형성된 이후에 변곡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도한 건 개인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 차례 흔들어준 날에만 개인 투자자가 달려들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만큼 매도 물량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 2월 10일 날 흔들어주고 나서 그 이후 여전히 순매수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연일 차익 실현으로 대응했던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결국엔 자산운용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전에 매도했던 펀드사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끝냈지만 A 펀드사가 매도를 끝냈다면 B 펀드사는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수급 주체가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우선 연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2025년 첫 거래일 이후 현재까지 147%가 올랐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은 필옵틱스, 그리고 그 외에 몇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부터 SP 시스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종목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신용 물량을 쓸 수 없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과 이외에 완전히 그냥 개별 이슈로 급등을 했던 종목 혹은 점상을 통해서 움직였던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잡주들 빼고 나서 보면 딱 주요 종목들이 얘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주반도체, 필옵틱스, YC캠,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고, YC캠, 필옵틱스는 유리기판이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첨단 반도체 온디바이스 AI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봇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신용 비율이 가장 적어요. 제주반도체 6%대고요. 필옵틱스 7%대, YC캠이 3%대, 어버브 반도체가 6%대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1%대예요. 이 말이 뭐냐? 개인 투자자들 광기에 미쳐서 들어오는 물량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보유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못해도 13%에서 14%까지는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번처럼 변곡점을 만들 때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지만 결국에 다시 삽니다. 외국인들은요. 오늘도 매수로 대응을 했으니까 현재 9%에 육박할 거고요. 13%에서 14%까지 끌어모을 동안 외국인은 순매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고, 신용 물량이 적기 때문에 흔들 때 투매가 나오거나 반대 매매를 통해서 털릴 만한 물량도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흔들어도 이번에 본 것처럼 밑으로 과대낙폭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이후 최초로 하이먼 미nsky 모델을 재현하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못 먹어도 한 번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도주는요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연초부터 이런 기회가 왔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연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내려오면 어떻게든 매수하시라고요.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도 시그널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로보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증명이 필요가 없는 테마입니다. 2030년 이후에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성장성이 꺾일 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주가 상승 모멘텀은 오로지 기대감입니다. 과거 주식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를 많이 받는 종목이 결국 고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증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데이터로만 보지 마시고요. 신고가를 한 번 더 수렴하는 경우 본격적인 광기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종목들이 재현했던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보더라도 광기 초입이라는 사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신고가 진입 시 당연히 자연스럽게 로봇주의 후행성 순환매까지 형성이 되면서 이 로봇 섹터 안에만 형성되는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고요. 유동성 캐파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볼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명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트렌드 1위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개발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서 로봇 개발이 올스탑되는 이런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2025년 상반기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알려드렸던 종목들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로봇과 관련된 인사이트는 제가 매주 한 번 이상 올려드릴 거니까 미리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저희 라이브 방송까지 들어온다면 로봇주의 반등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은 매일 8시 50분에 진행이 되고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무조건 방송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 알려드리고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 꼭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